안녕하세요. 자, 117쪽에 117쪽 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맞죠? 예.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그 첫째로라는 걸 제가 부사로 알려드렸는데 국어사전에서 그거를 빼버렸네요. 그래서 그냥 명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라는 명사에 뒤에 조사 로가 붙은 거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어요. 그때 제가 첫째로라고 부사라고 했는데 표준국어 대사전이 또 그걸 빼버렸네. 그리고 지난 이틀 전에 또 국어사전에서 수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료를 나눠 드릴 텐데 우리 열심히 불법이다 이렇게 공부했는데 이제 불법도 된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또 효과라고 해라라고 그렇게 강조했고 시험에 나왔는데 효과라고 바꾸고 이게 나쁜 새끼들입니다 정말. 아니 그러면은 왜냐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게 그동안에 이걸 이런 국어 능력 시험이나 또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강조하고 맞다 틀리다로 출제까지 해서 이제 점점 익혀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규정을 발음을 강조하고 익혔으면 서서히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또 이렇게 허용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뭔가 까다로운 게 있으면은 아 이것도 뭐 바뀌겠지 하고 더욱 관심이 없게 되지. 자 여기 자료 쭉 뒤로 돌려요. 이게 안 모자랄까요? 이 정도면? 예, 뒤로 돌리세요. 그래서 오늘은 그 사전 바뀐 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몇 가지 없는데 읽을 때마다 열이 받더라고 내가 이거 보면서 자 일단은 그 기라는 접사를 인정하기로 했죠. 그래서 기 구축, 기 수강, 기 출석. 그래서 이미 끝났다라는 말로 기라는 접두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보편적인 거죠. 그동안에도 한자어가 앞에 와서 이루어진 말은 접두사처럼 그렇게 여기기로 했기 때문에 이건 뭐 낯선 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걸 이제 올려놨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국어사전이 이렇게 조금 변화가 일어날 때 그런 것들은 국립국어원에도 공지를 하고 선생님이 또 카페에도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이 전거도 그 전건 이미 수업 시간에 다 반영해서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또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자 그리고 또 그 밑에 개사라는 말은 노랫말을 고치는 건데 이것도 뭐 평소에 쓰던 말입니다. 그리고 기다려지다라는 말이 이제 표제어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다랗다라는 말에 어지다를 붙여서 기다려지다. 우리 좋다라는 말에 어지다가 와서 좋아지다처럼. 근데 왜 얘는 기다라지다가 아니고 기다려지되냐? 히읗 불규칙은 어때요? 용언의 어감과 어미가 모두 바뀌는 불규칙이기 때문에 우리 하얗다에 어지다 오면 어떻게 돼? 하얘지다. 마찬가지예요. 기다랗다에 어지다가 왔으니까 기다려지다라는 말. 그래서 대신 이렇게 되면 동사가 되죠. 기다랗다는 형용사지만 기다려지다 동사죠. 아름답다는 형용사지만 아름다워지다 동사죠. 왜냐면 이 어지다가 뭘 만드는 보조용언이에요? 어지다가 뭘 만드는 보조용언이야? 피동을 만드는 보조용언이잖아요. 아니 근데 우리가 뭘 알아야 이해를 하지. 어지다는 피동을 만드는 보조용언이지. 아니 뭘 가르쳐줬으면 이제 그 다음에는 그걸 응용을 해야지 뭐 매번 설명을 하나? 자 그리고 제일 열받는 거 하나 중에 하나가 바로 이보십시오를 표제에 올렸는데 우리 그래서 선생님도 뭐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뭐 차등을 두고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왜냐면 나도 나이 먹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연구하는 사람들이 젊어야 되는 이유가 이보십시오라는 말을 선생님도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여보세요 이러거나 그죠? 여봐요 이런 말은 했어도 이보십시오 이런 말은 쓰지도 않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보십시오라는 말을 표제에 올려서
아니 여보세요 그러지 어떤 놈이 이보세요 그래요. 이건 노인네들 어떡하든. 응. 그러니까 연구하는 사람들이 지금 노인네라 그래.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 들어갔으면은 조금 더 나은 걸 올렸을 텐데 젊은 애들은 연구원으로 들어가면 1년 만에 그만두고. 왜냐면 봉급이 안 되니까. 알겠어요? 뭐 국어를 위해 국어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국문학하고 국립국어원 들어가면 똑똑한 애들이에요. 그런데 공급이 안 되니까. 아니 30대, 40대, 50대 한참 일할 나이인데 돈 100만 원 주니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1년 하다 그만두는 거야. 경력만. 나 국립국어원 있었다 이러고. 그럼 남아있는 분들은 누구냐? 연금 타는 분들. 알겠어요? 연금 타나 와서 일하나 비슷한 분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주로, 그러니까 전직 국어 선생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하니까 자기들끼리는 쓰거든.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이보십시오 이런 말이 들어간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게 또 흥분되게 했는데, 자, 낙다와 늑다를 우리가 늑다는 동사다라고 공부했고 낙다는 형용사다. 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죠? 그런데 낙다를 또 동사로도 인정을 했는데요. 아직은 이 구체적인 예문들을 안 올려놨기 때문에 낙다 01 그러니까 이건 동음이어란 얘기죠. 그래서 낙다 01은 동사로 이제 바꿨다는 얘기인데 그 예문이 지금 안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의미일 때 동사로 하겠다는 건지 그건 선생님이 차후에 더 확인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나다, 잘생기다를 전부 동사로 했어요. 못생기다를 동사로 하고. 그럼 얘가 앞으로 점점 못생긴다 이런 말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조금 너무나 오버하는 얘기인데 대신 시험과는 무관해요. 이런 건 지금 뭐 겨우 시험 보기 특히나 올해 시험은 12월 16일인데 뭐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바뀐 걸 시험에 낼 리는 없죠. 그리고 나올 리도 없고 그리고 내년 3, 4월 국가직까지는 반영되기가 좀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올해 내놓은 문제를 아니면 올해 연초에 내는데 아마 지방직 정도부터는 이게 반영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요 뭐 못생기다, 잘나다, 못나다라는 말을 동사로 하겠다고 했는데 얘네들이 예문을 지금 들어주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건 더 사전에 예문이 보완되면 지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그 뒤로 가서 발음이 문제예요. 발음. 자, 또 몇 가지 거기 나머지는 한번 보시면 되고 이제 올라오다라는 말은 원래 합성어였는데 그냥 뜻만 사전에 뜻만 더 올려놨다. 그러니까 컴퓨터 통신망 등에 글을 올릴 때도 글이 올라오다. 우리가 쓰던 걸 이제 반영한 거예요. 시대를 반영해서 올려놓은 거고요. 그리고 미망이란 말도 뜻풀이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뭐야? 아직 따라 죽지 못한 사람 이런 설명을 써놨는데 남편이 죽었을 때 따라 죽지 못한 사람 이런 아주 끔찍한 설명을 써놨었는데 이걸 뺐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을 여인 여자. 그죠? 우리는 그 전 내용이 정말 끔찍하죠. 알겠어요? 그 여성이 왜 따라 죽냐? 그죠? 남편 보험만 체크하면 되지. 따라서 이게 참 어처구니없는 해설이었는데 이걸 이제 지워버렸다는 얘기고. 자, 그 다음 그 옆으로 가면 곱다나 굽다의 경우에는 달라진 건 없는데 풀이를 빼버렸다는 얘기고요. 자, 문제는 거기 발음이에요. 우리 관건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이제 뭐도 된다는 거야? 관건. 주의할 건 관건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관건이라고 하되 이제 뭘 허용하겠다는 거야? 관건. 우리 국어 수험도 다 바꿔야죠. 알겠어요? 왜냐면 이거 강조했는데, 그죠? 이거 된수로 발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는데 또 우리 기출문제도 다 이제 정답이 2개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관건 둘 다 된다는 거예요. 불법도 그렇게 강조하고 시험에 나왔는데 불법하고 2가지를 모두 허용하겠다. 또 강약의 경우에는 니은 첨가로 발음하는 것도 되고 또 강약하고 강은 강대로 약은 약대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겠다는 건데 이번
문법적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면 받침의 이응은 자음이거든. 그죠? 그런데 자음을 받침에 그대로 두고 뒤에 모음의 이응을 그대로 두겠다는 얘기는 우리 어법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니은이 첨가되는 거거든. 그런데 니은 첨가뿐만 아니라 그냥 강약하고 발음하는 걸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 좀 논란이 있을 건데 그 밑에 쌤이 쭉 정리해서 안 그래도 이건 또 항의를 해야죠. 그래서 국립국어원에 이메일을 보내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새끼들이 답이 없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겠어. 국어 선생님들이 흥분해가지고 많을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거든. 왜냐면 이렇게 그리고 예전에는 사전이 출판사마다 나왔기 때문에 어디서 좀 바꿔도 상관없었어요. 왜냐면 서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시험에 안 내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표준국어사전은 나라에서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잘못돼도 그게 결정적 힘을 갖는 거예요. 지금 표준국어사전 나오고 대한민국 모든 사전 다 죽었어요. 됐어요? 이제 다른 출판사는 사전 못 내요. 내면 뭐예요? 시험을 반영하는 기준, 또 수능이든 우리 공무원 시험이든 모든 표준국어사전을 반영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에서 뭔가 교과서를 새로 만들거나 이제는 교과서라고 해도 돼. 자, 교과서를 하나 만들어도 그러면 공부하는 입장에서 편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학문의 창의성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뭘 뛰어드는 건 조심스러워야 돼요. 그러니까 후진국처럼 아직 시민들의 능력을 믿지 못할 때에는 나라가 주도하는 게 맞아요. 우리도 그래서 70년대에 막 급하게 성장했죠. 그러나 이제 소득 수준이 2만 달러를 넘어서 말 그대로 무슨 OECD 국가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아니 OECD 국가에서 이렇게 나라에서 사전 만드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건 완전 전 근대적인 사고지. 그러니까 공부하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사전이 변화하는 것까지 신경 쓴다는 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 그렇지만 이렇게 나라에서 만든 사전이기 때문에 부득이 이걸 반영할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도 뭐 열이 받더라도 또 변화된 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오늘 날이 좀 풀렸어요? 아니면은 어때요? 어제보다? 똑같아요? 좀 풀린 건가요? 나 인천 내려올 때 너무 겁나가지고 막 옷을 막 껴입었더니 이제는 더워. 그래서 아니 지하철 탔는데 생각보다 덜 추운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이 안에 막 4개 입었어 나 지금. 자, 그래서 거기 교과도요. 교과서다. 교과야. 그렇게 공부했는데 이제 모두 된대요. 교과. 그리고 그러니까 저번에 김밥을 허용하면서 이것들이 재미 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별로 저항을 안 했더니 왜냐면 그때는 사실 김밥이 훨씬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김밥이라는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놀랐거든. 그래서 뭐 김밥을 허용한다 해도 뭐 시대를 반영한 거니까. 그러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겨우겨우 우리가 발음을 주의하기 시작했는데 다 그냥 둘 다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값은요. 오히려 원래 반갑이었나? 그죠? 반갑. 그리고 분수. 근데 이걸 분수. 요건 뜻이 06번인데 뜻이 어떤 의미인지는 선생님이 아직 확인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에서 뽑는 분수인지 아니면 너 분수를 알아라 그 분수인지 아니면 숫자의 분수인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겠고요. 그렇죠? 다음 안간힘을 이게 안간힘이다 하고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인기척이다 하고 주의하자 하고 공부했는데 이건 오히려 된소리가 나는 걸 주의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예사슬로 발음하는 걸 허용하겠다. 안간힘, 인기척. 그죠? 그리고 점수라고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점수가 아니라 점수. 근데 얘도 이 시험 점수를 말하는 그 단어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로
뭐 점을 칠 때 그런 수를 말하는지 이건 또 확인을 해봐야죠. 왜냐면 예문 없이 06번이라고만 써놨기 때문에. 그 다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가서 복습할 때는 사전에서 그 동음 이어를 확인을 해봐야 돼. 이 함수도 마찬가지. 함수가 된다고 그랬고 찾아봐야겠고, 효과 이 경우 이제 효과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 밑에 감언이설이 원래는 니은 첨가가 일어난 감언이설, 감언이설하고 하던 걸 연음해서 감언이설하고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데 연음에도 허용하는 거, 뭐 욜랑욜랑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언이설도 이제 두 가지 발음을 모두 허용하겠다. 괴담이설도 마찬가지. 괴담이설도 괴담니설하고 니하고 니은 첨가를 허용하고, 니은 첨가가 된 것이 원칙이고, 이제 괴담이설하고 연음하는 것을 허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괴가 괴로 발음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왜냐면 오, 이는 우의 이중모음으로 발음되니까요. 그 다음 밤니슬을 밤이슬하고 발음을 허용하겠다는 건데, 오히려 여러분들은 밤니슬이 생소했을 거야. 근데 이건 왜 그러느냐. 우리 표준 발음의 니은 첨가의 룰을 보면 뒤에 오는 형태소가, 실질 형태소가 이, 야, 여, 요, 유로 시작하면 니은을 첨가한다 그랬어. 근데 이 룰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나 예외가 많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밤니슬의 경우에는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이슬, 이로 시작하잖아. 이, 야, 여, 요, 유, 이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니은을 첨가하는 게 원칙이었지. 그러므로 발음도 밤니슬이었어. 그러나 이제 연음하는 걸 허용해서 그냥 밤이슬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괴담이설, 그 위에 감언이설 모두 원칙은 니은 첨가지. 그렇지? 왜냐면 이, 야, 여, 요, 유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니까. 또 연니울도 이율하고 이로 시작하는 실질 형태소니까 원칙은 연니율이에요. 연니율. 그런데 뭘 허용하겠다? 그대로 연음해서 연이율 하는 걸 허용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영영을 영영하고 영영. 우리 아저씨들 술 한잔 드시면은 노래방에서 감정을 과잉해서 부를 때 영영 이러거든. 그래서 주로 이 노인네들 발음인데 그거를 추가했어요. 그래서 영영 대신에 영영도, 영영 못 잊어 하면서 막 뛰어다니는 거, 그럴 때 영영도 허용하겠다. 그 다음 의기양양 했을 때 또 니은을 첨가하여 의기양양 하는 걸 허용하겠고, 순이익을 순이익도 그대로 연음해서 순이익하고 발음하는 걸 허용하겠다. 이번 수정안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이 발음 쪽이에요. 발음 쪽. 그래서 발음을 좀 눈여겨보시고, 특히 그동안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것들이 전부 예로서 이제 허용하고 있는 거니까 기존의 기출에서도 우리가 발음에서 조심하자라고 했던 것이 하루아침에 모두 소용없게 됐으니까 가급적이면 발음은 좀 눈여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조사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용언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조사는 이렇게 어떤 단어 뒤에 붙는 거죠. 그러지만 분명히 얘도 하나의 단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병태소가 아니라 뭐야? 형식형태소죠. 아니 의존형태소고. 그러면 형식형태소라는 얘기는 조사는 문법적 역할만 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의존형태소라는 얘기는 혼자서는 못 쓰고 항상 다른 단어 뒤에 붙는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조사 중에는 의미 없이 문법적인 역할만 하는 조사가 있어요. 그걸 격조사라고 하고, 또 어떤 조사는 의미도 있어요.
이해돼요? 대신 그 의미가 혼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다른 말을 더하는 데 사용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걸 보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조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먼저 있어요. 격조사와 보조사.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접속조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조사는 격조사와 그리고 보조사와 그리고 접속조사가 있다. 격조사와 보조사와 접속조사가 있다. 자, 먼저 격조사는 오로지 격을 말해주는 거예요. 격이 뭘까요? 격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문장 성분. 그래서 격조사는 반드시 체언 뒤에만 붙고 체언 뒤에만 붙어서 문장 성분을 표시해 주는 거예요. 체언 뒤에 붙고 문장 성분을 표시한다. 그러니까 주격조사면 그 체언이 주어라는 것만 말해주지 다른 어떤 의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격조사는 뭐가 가능하다? 생략해도 의미 변화가 없다. 생략해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격조사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반면에 보조사는 당연히 조사니까 체언 뒤에 오는 건 당연하겠고, 그런데 체언 뒤에만 오는 게 아니라 이 보조사는 관형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 뒤에 붙어요. 관형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 뒤에, 체언뿐만 아니라 모든 단어 뒤에 보조사는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를 더하는 거죠. 관형사 뒤에는 못 붙어요. 관형사 뒤에는 어떤 조사도 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관형사는 항상 무슨 역할만 해요? 관형사는 항상 무슨 역할만 해요? 뒤에 오는 체언을 수식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관형사 뒤에 조사가 붙을 일은 없죠. 그러므로 관형사에는 보조사도 올 수가 없고 대신 관형사를 뺀 모든 단어 뒤에는 보조사가 올 수 있어요. 심지어 동사, 형용사 뒤에도 올 수 있죠. 뛰지는 말아라. 뛰지만 하고 만, 도 이런 보조사가 올 수가 있다고요. 또 그는 잘 먹기는커녕 하고 는커녕 이런 말들은 당연히 동사 뒤에도 오는 걸 보게 돼요. 따라서 이렇게 보조사는 모든 단어 뒤에 온다. 단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얘는 생략하면 조사니까 안 써도 돼요. 생략하면 어때요? 의미가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전하려면 생략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철수가 밥을 먹는다 할 때는 철수 밥 먹는다 해도 의미 변화가 없다고요. 그렇게 격조사만 썼을 때는 철수가 밥을 먹는다 하고 격조사를 쓸 때는 의미 변화가 안 일어난다고요. 그러나 철수는 밥만 먹는다. 철수는 밥만 먹는다 하고 는과 만 이렇게 보조사를 쓰면 그건 생략해서 철수 밥 먹는다 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이해했어요? 그래서 보조사는 의미를 더해주기 때문에 생략은 할 수 있지만 생략해도 문법적으로는 틀리지 않지만 뭐가 달라진다? 의미가 달라진다.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 접속조사는 이제 체언과 체언을 이어주는 여기 있는 이 과 같은 거죠. 그죠? 그래서 체언과 체언을 이어주는 이를 접속조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접속조사는 뭐뭐와 뭐뭐 와나 과가 있고
또 구어체에서는 뭐뭐랑 뭐뭐랑 또 뭐뭐하고 뭐뭐하고 요건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고 일단은 두 낱말을 이어주는 걸 접속조사라고 합니다. 자, 그럼 격조사부터 봅시다. 117쪽. 먼저 주격조사는 제목 그대로 그 체언이 뭐라는 걸 말해줘요? 주어라는 것을. 여기서 주의할 거 철수가 밥을 먹었다 해서 여기 이렇게 주격조사 가를 써야 하는 건 철수 뒤에 붙은 가가 주격조사고 이렇게 주격조사 가를 쓰는 건 철수라는 체언 때문이에요. 먹었다라는 이 동사 때문이에요. 여기 가를 쓰는 이유는 철수 때문이에요. 먹다라는 말 때문이에요. 먹다라는 말 때문이에요. 이해돼요? 밥이 철수를 먹을 수는 없으니까 철수가 밥을 먹는 거니까 비록 가라는 주격조사는 철수라는 말 뒤에 붙어 있지만 여기 어떤 조사를 쓸지를 정하는 건 뭐가 정한다? 서술어가 정한다. 이거 있지만 격조사를 결정하는 건 뭐가 정한다? 서술어가 정한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밑줄 친 조사가 바르게 쓰인 것은 그러면 어딜 봐야 돼? 먼저 서술어를 봐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여러분들이 체언을 보냐면 이 조사가 격조사가 체언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그 명사에 따라 달라진다고 착각하는 거야. 명사에 따라 달라지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애냐 애게냐. 알겠어요? 유정명사면 애게, 무정명사면 애. 그건 두 번째 단계에 필요한 거야. 거기 부사격 조사가 들어간다는 게 정해지고 그런 다음 이제 의미에 따라 체언의 종류에 따라 애냐 애게냐를 정하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자, 따라서 먹다라는 말, 이 말 때문에 여기 가가 오는 거지 철수 때문에 오는 게 아니죠. 먹었다라는 말이 왔기 때문에 밥 뒤에 을이 붙은 거지 밥 때문에 을을 쓴 게 아니라고요. 요거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자, 따라서 주격조사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와 가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조사 이를 쓰고 어떤 경우에 가를 써요? 받침이 있는 말에는 이를 쓰고 받침이 없는 체언에는 가를 써요. 즉 환경에 따라 이와 가는 선택을 할 뿐이에요. 기능은 똑같은데 주격조사로서의 기능은 똑같은데 환경에 따라 이를 쓸까 가를 쓸까가 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이와 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형태다라고 불러요. 이 형태. 즉 환경에 따라서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 이를 쓸까 가를 쓸까가 정해지는 것 뿐이니까 이 둘은 이 형태다. 그래서 이 형태는 뭐냐면 기능은 같은데 뭐야? 형태만 다른 거예요. 기능은 같은데 형태만 다른 걸 이 형태다라고 해요. 우리 기능은 같은데 소리만 다른 건 변이음이라 하고 기능은 같은데 소리가 다른 건 변이음이라 하고 반면에 기능은 같은데 형태가 다른 건 이 형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철수가 학교에 간다 하면은 가가 주격조사요. 강물이 흐른다 하면 강물이 이가 주격조사죠. 우리가 자유를 원한다. 가가 주격조사죠. 조심할 건 이 자리에 우리는 자유를 원한다고 는을 쓰면 이 는은 주어 자리에 썼다고 해서 주격조사가 아니라 이 는은 보조사다. 그러니까 우리말에 주격조사는 이 가밖에 없는 거야. 그 자리에 오는 은, 는, 도, 마는 뭐다? 보조사다.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주어 자리에 오는 조사라고 해서 주격조사가 아니야. 우리말에 주어 자리에는 주격조사만이 아니라 보조사가 얼마든지 의미에 따라 올 수 있어. 따라서 주격조사라고 부르는 건 이 가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 다음 이제 하필이면 이 가, 주어라서 이 가를 써야 한다고 했는데 그 체언이 하필이면 단체 명사면
단체 명사면 거기 단체 표시어라고 썼죠? 단체 명사면 부득이 뭐를 써요? 에서를 쓴다. 그래서 당국에서 새 정책을 발표했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원래 우리말에 에로 시작하는 조사, 에서, 에게 또 로로 시작하는 조사, 로서, 로서 이런 거 다 무슨 조사예요? 이거 다 부사격 조사예요. 부사격 조사. 그러니까 이건 부사어 뒤에 붙는 거지 주어 뒤에 붙을 일이 없죠. 그러므로 이 주격조사로서의 에서는 부사격조사의 에서하고 형태만 같지 별개의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원래 에서는 주로 뭐를 써요? 부사격조사예요. 그런데 주격조사로 쓰는 에서는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이가 대신에 에서를 쓴다고요? 단체 명사가 주어요. 그래서 당국에서 새 정책을 발표했다. 우리 학교에서 이번 시합에서 우승했다. 그죠? 이렇게 단체 명사일 때. 정부에서 새 안을 발표했다. 이렇게 단체 명사일 때. 그래서 신문기사 보면 정부가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해요? 정부에서. 선생님 제가 인터넷 뉴스 봤더니 정부가 그러는데요. 그건 쓰레기 신문. 됐습니까? 최소한의 문법적인 룰도 모르는 인터넷으로만 신문 내는 쓰레기 신문. 됐습니까? 종이신문은 그런 실수하지 않죠. 왜냐면 교열 기자들이 따로 있거든. 즉 그 문법을 보는 교열 기자들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문법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20년, 30년 매일 그것만 보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딱 보면 뭐가 틀리는지 알아요. 정말 1, 2초도 안 걸려. 그런데 인터넷에서 올리는 기사는 이 기자가 쓴 걸 대충 컴퓨터 디자인하는 애들이 모양 맞춰서 올리기 때문에 그런 쓰레기 같은 맞춤법도 틀리고 띄어쓰기도 틀리고. 그래서 절대 수임은 뉴스 어떤 이런 칼럼이나 사설 등 조금 단어도 골라 써야 되고 내용도 진지한 거는 인터넷 안 봅니다. 인터넷은 그냥 연예인들 뉴스, 뭐 방탄소년단이 빌보드에 올랐다는 거 알겠어요? 아니면 뭐 장시우가 뭐 몇 년형을 선도받았다는 거, 그죠? 뭐 최순실이 법정에서 쳐 울었다는 거, 그런 거는 그냥 그런 거 쓰레기 같은 기사니까 심심할 때 보는 거고, 그냥 나머지는 정식 종이신문 봅니다. 왜냐면 국어 선생님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걸 보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맨날 엉터리로만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수험생일 때에는 차라리 인터넷 기사는 보지 마세요. 전혀 도움 안 됩니다. 특히 조사를 너무 함부로 씁니다. 자, 어쨌든 에서는 어떤 경우에만 쓴다고요? 단체 명사가 주어일 때는 에서를 쓴다. 그런데 원래 에서는 주된 기능이 뭐라고요? 부사격 조사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밑줄 친 조사의 쓰임이 바른 것은 하면 에서를 만나면 먼저 뭐부터 확인해야 돼? 이게 부사격 조사인지를 먼저 확인해야죠. 그죠? 그리고 예외적으로 뭐가 있다? 주격 조사가 있다. 그러면 얘가 주격 조사라면 잘 들어. 얘가 주격 조사라는 걸 판단하려면 에서가 주격 조사라는 걸 판단하려면 어디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에서가 주격 조사인지를 판단하려면 어디를 보고 얘가 부사격 조사가 아니라 주격 조사인지를 판단해야 돼요? 서술어를 봐야 된다고. 서술어를. 먼저 서술어를 봐야 된다고. 됐어요? 무조건 앞에 단체명사 나왔다고 이게 주격 조사가 아니라 서술어에 얘가 주어라는 게 증명이 돼야지. 그런 다음 두 번째 뭘 봐야 돼? 이게 단체명사인지를 봐야지. 무조건 정부 나온다고 애서고 무조건 당국 나온다고 애서고 그게 아니라. 알겠어요? 이해됩니까? 얘가 먼저 주어라는 걸 증명해야 돼. 뭐가?
서술어가. 자, 그 옆에 봐. 아이가 마당에서 논다. 이 에서는 물론 마당이 관체명사도 아니니까 이건 뭐 보나마나 부사격 조사겠지만 얘가 부사격 조사라는 건 뭐가 증명하는 거야? 논다가. 어디서 노느냐? 주어는 뭐예요, 여기서는? 아이죠. 그럼 이제 이런 의문이 들지. 당국에서 정책을 발표했다 이러는데 그냥 당국이 정책을 발표했다. 또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했다. 이거 됩니까? 라는 거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 쓰레기 기사라고 좀 전에 얘기했잖아. 알겠어요? 안 된다고. 단체 명사일 때는 필수적으로 뭘 써야 된다고? 에서를. 단체 명사가 주어 있을 때는 필수적으로 에서를 써야 됩니다. 다음. 이제 그 밑에 보면 서라는 게 등장하죠. 너희들 둘이서 뭐하니? 그죠? 이때 서는요. 이때 서는 둘이라는 사람의 수를 말하죠. 둘이, 셋이, 넷이. 그럴 때는 특별히 서를 씁니다. 그래서 너희들 둘이서 뭐하니? 그러므로 여기서 주어는 둘이서 그리고 뭐하니?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수를 표시하는 둘이, 셋이, 넷이 이런 말이 나왔을 때는 특별히 서를 써서 주어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 다음 목적격 교사 을과 를 봅니다. 목적격 교사 을과 를 아니 높임에는 이제 이가 대신에 뭘 써요? 깨서를 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오셨다. 높임을 쓰고요. 또 뭐 깨없어 이런 말, 뭐 아버님 깨없어 말씀하셨다. 사실 깨없어 같은 말은 우리가 평소에는 안 쓰지만 이론적으로는 아주 굉장히 높이는 그런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자, 주의할 건 이거야. 아버지께서 오셨다 할 때 이 아버지는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야. 있어요? 나의 살아계신 아버지에게만 아버지를 쓰는 거야. 반면에 그 옆에 아버님께 없어 말씀하셨다 할 때 아버님은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거나, 맞습니까? 돌아가신 나의 아버지거나, 아니면 남의 아버지이거나. 알겠죠? 그러니까 남의 살아계신 아버지는 아버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친구 집에 가면 아버님 안녕하셨습니까? 그죠? 반면에 자기의 살아계신 아버지는 높인다고 아버님 하는 거 아닙니다. 아버지가 최고로 높인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돌아가셨을 때 아버님.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자기의 살아계신 어머니는 어머니입니다. 어떤 경우에만 어머님이에요? 남의 어머니거나 또는 뭐예요? 돌아가신 자기 어머니. 대신 편지를 쓸 때는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써도 돼요. 편지를 쓸 때는 아버지, 어머니한테 편지를 쓸 때는 아버님, 어머님을 허용합니다. 이해됐죠? 다음. 그런데 이 높임에 깨서라는 주격조사는요, 필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가라고 해도 됩니다. 됐습니까? 따라서 깨서는 높임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깨서는 높임의 필수 조건이 아니고 충분 조건일 뿐이다. 즉 옵션이야, 옵션. 깨서를 쓰면 더 좋긴 하지만 안 써도 높임이 틀렸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높임 표현으로 알맞은 것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아버지가 이러면 틀렸다. 아니죠. 높임을 결정하는 건 뭐예요? 서술어예요. 서술어에 말씀하셨다 나오면 끝난 거야. 됐습니까? 다음. 또 오셨다 하고 시 썼으면 끝난 거야.
굳이 아버지께서 안 해도 된다고요. 그러나 단체 명사 뒤에 에서를 쓰는 건 필수라고 했습니다. 알겠죠? 다음. 이제 목적격 조사는 을과 르이 있고, 역시 을과 르도 뭐예요? 이형태죠. 을과 르도 이형태. 똑같은 역할을 하는데 앞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을을 쓸 수도 있고 르를 쓸 수도 있습니다. 나는 국어를 사랑한다 이러면 앞에 모음이니까 르를 썼고, 그런데 그 아래 나는 국어는 좋아하지만 수학은 싫어한다 이러면은 어때요? 목적어 자리에 은, 는을 썼더니 이게 목적어라는 게 눈에 안 띄죠. 그죠? 그래서 자, 시험 문제에 밑줄 친 말이 목적어인 것은 하고 문장 성분을 물어보면 가장 쉬운 건 그 자리에 뭐가 써 있을 때? 을과 르이 써 있을 때. 그죠? 목적격 조사 을과 르이 써 있다면 목적어라고 찾기가 제일 쉽겠죠. 근데 만약에 그 자리에 이렇게 은이나 는이 들어가면, 그죠? 이건 주어 자리에도 쓸 수 있고 목적어 자리에 쓸 수 있고 이러니까 찾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무조건 밑줄 친 말이 목적어인 것은 그러면 을, 르를 넣어보면 되죠. 됐어요? 나는 국어를 좋아하지만 수학을 싫어한다. 말 되죠? 목적어라는 얘기입니다. 이 요령 잊지 마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 문장 성분이 목적어다 그러면 그 자리에 뭘 쓰면 말이 돼야 돼요? 을, 르를. 그렇죠? 또 다음 중 목적어를 찾아라 했는데 을, 르이 붙어 있으면 찾기가 제일 쉽고, 또 다음 중 목적어가 아닌 것은 하고 물었을 때 을, 르를 넣어서 말이 안 되면 그건 목적어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마찬가지 밑줄 친 말이 주어가 아닌 것은 했을 때 이 가를 넣어서 해봤더니 말이 안 되면 주어가 아니다 이 말이죠. 다음, 그 밑에 한국은 올림픽을 개최했다 이러면, 자 봐봐, 조금 전에 나는 국어는 좋아하지만 할 때 는이나 한국은 올림픽을 개최했다 할 때 은이나 문장 성분이 다른데도 똑같이 은, 는을 쓰죠. 그러니까 이 보조사로는 구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므로 얘가 문장 성분이 뭐냐 그러면 개최했다가 정하는 거야. 개최했다의 목적어가 올림픽이니까 한국은 뭐가 되는 거야? 주어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주어가 맞는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보라고? 그냥 이를 넣어서 한국이 올림픽을 개최했다. 물론 단체 명사니까 한국에서라고 해야겠지. 그러지만 문법적으로 그렇게 까다롭게 들어가기 전에 일단 먼저 이 가를 넣어서 주어라는 건 빨리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됐어요? 그런데 한국이 단체 명사니까 아 이게 주어라는 게 판단되면 이제 거기에 걸맞은 뭘 쓰면 돼요? 에서를 쓰면 되는 거죠. 한 시간 먼저 하라고 해서 먼저 했는데 다른 때보다 조는 친구들이 더 많네. 그러면 항의해라 꼭 원장한테. 알겠어요? 원장님한테 꼭 우리가 졸려서 안 되겠습니다 하고. 다른 시간은 몇 시부터 해요? 10시부터 하죠? 그럼 할 말이 없겠는데? 자, 오늘 또 1시간 먼저 온다고 선생님 겨우 10시에 왔는데 원래 여기 9시 40분에 도착했어요. 근데 눈을 떴더니 동인천인 거야. 그래서 다시 왔지. 나 이상하게 1시간 앞던 김에 꼭 동인천을 찍고 와야 이게 마음이 편한지. 아니, 분명히 요 전정거장, 그거 뭐지? 요거 바로 전, 우리 주한 바로 전. 동원, 그 뭐지? 간성 말고, 동암. 동암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급행타니까, 동암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내려야지. 그러고서는, 동암에서 주안까지 오는데 그래도 좀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눈을 감는 거야, 잠깐.
가방 들고 정말. 그럼 이제 문이 열리면 이제 딱 내려. 그럼 동인천으로 바뀔 테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거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몇 분이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야. 어쩔 때는 진짜 주안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시간이 얼마 너무 빠듯하면 이번에는 절대로 가면은 지각하겠다. 그래서 미리 일어난다니까. 일어나가지고 동암에서 딱 일어나서 그 기둥 있잖아. 그거 문 열는데, 그죠? 거기서 정말 잠깐 이러고 문 열리면 내려야지. 근데 갑자기 확 열려. 그러면 다음은 이제 주안이었으니까 확 내리죠. 또 밖에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 시간대가 그러니까 오늘도 여지없이 또 동인천 찍고 또 건너 또 연락이 뛰어가지고 또 반대편. 근데 다행히 오늘은 바로 또 열차가 오더라고. 거꾸로 가는데. 그래서 피곤해 죽겠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한국은 올림픽을 개최했다. 이럴 때 이 한국이 이 은이 써 있을 때는 이게 주어인지 목적어인지 알기 어렵다고. 그러니까 서술어에 의해서 한국에서 올림픽을 개최한 거구나. 그러면 한국이 주어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복격조사입니다. 복격조사도요, 이 가밖에 없는데, 그러면 주격조사하고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조사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뭐가 정한다고요? 서술어가. 그래서 얘가 보면은, 복격조사면은, 뒤에 반드시 뭐가 온다? 되다와 아니다만. 두 단어밖에 없어. 두 단어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복격조사, 즉 체언이 보호라는 걸 표시해 줄 때는 반드시 이 가 뒤에 뭐가 온다? 되다, 아니다. 반드시 그 바로 뒤에 와야 돼. 바로 뒤에 되다와 아니다가 옵니다. 그래서 물이 얼음이 되었다 하면 앞에 물은 주어지만 뒤에 얼음은 뭐가 돼요? 보호가 되는 거죠. 왜? 되었다 바로 앞에 오니까. 이해했어요? 물이 얼음이 되었다 그러면 물은 주어지만 얼음은 보호가 되죠. 또 저것은 종이가 아니다. 아니다 바로 앞에 종이가 왔으니까 종이는 뭐가야? 보호고. 주어 아니지? 보호지? 아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보호고. 저것이 주어지. 그럼 저것 뒤에 붙은 은은 뭐라고? 보조사라고. 주격조사가 아니지? 주어에 붙는다고 무조건 주격조사 아니에요. 주격조사는 원래 만들어진 게 있고 이 가 그 자리에 은는 도마는 뭐라고요? 보조사라고요. 그럼 선생님 저것이 종이가 아니다 이거하고 저것은 종이가 아니다 하고 의미가 뭐가 다릅니까? 다르지 뭐. 저것이 종이가 아니다는 정보가 하나야. 저게 종이가 아니다는 그 정보밖에 없어. 그러나 저것은 종이가 아니다 이런 뭐야? 다른 건 종이라 이거지. 됐어요? 따라서 보조사를 넣게 되면 의미가 달라져요. 이걸 잘 알아들을 수 있어야 대화가 되는 거야. 이해돼요? 약속 시간은 7시다 이거하고 약속 시간은 7시부터다 이 말하고는 다르죠. 알겠어요? 왜? 약속 시간은 7시다 그러면 이건 틀린 문장이야. 왜? 약속 시각은 그래야 돼요. 알겠어요? 그러나 약속 시간은 7시부터다. 이건 맞는 말이야. 왜? 어떤 시각과 시각의 그 기간을 말할 때는 시간이고 시각은 어떤 한 지점만을 말하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엄청난 차이야. 자, 하긴 뭐 크게 엄청날 것도 없어. 그냥 틀리고 오면 돼. 틀리고. 그러나 우리가 수험생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 수험생이 아니면 뭐 큰 문제 없겠지만 수험생이기 때문에 주의해야지. 자, 그 다음 관형격 교사는 의만 있죠. 근데 이 의가요. 원래 가장 중심 의미는 소유를 말하는데 이것은 철수의 책이다 하고 소유를 말하는데 얘가 또 문맥상 의미상 소유관계만이 아니라 의미상 주격일 수 있고 의미상 목적격일 수 있고 여기서 조심할 거
이게 주격, 목적격 그랬다고 주격 조사, 목적 조사 이 뜻이 아니라 의미상 얘는 분명히 관형격 조사라는 명칭은 똑같은데 의미상 달라지는 거야. 봐요. 나의 입학 이러면 내가 입학한 거잖아요. 그죠? 입학이 내 소유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입학한 거잖아요. 그럼 이때 의는 의미상 뭐다? 주격이다.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밑줄 친 의가 그 의미가 같은 것은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면 나의 살던 고향, 내가 살던 고향이니까 의미상 주격이다 하고 찾겠죠. 자, 또 주권의 박탈, 주로 이제 기미독립선서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해석상 뭐야? 주권을 박탈하다 이런 의미니까 의미상 목적격이죠. 이해했어요? 또 기쁨의 열매 이러면 이때는 은유법이라고 그러죠. 은유법. 그러니까 동격이에요. 기쁨이 곧 열매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사물을 의로 연결하며 이것이 소유를 말하지 않고 서로 다른 사물을 의로 연결해서 동격이라면 이는 수사법상 은유법이 되는 겁니다. 그 옆에는 기미독립선언서의 구절로서 인도의 간과 그러면 그 한자가 뭐야? 간과 방패와 창이거든? 그러니까 인도의 간과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인도주의라는 무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도주의를 무기로 이 말이에요. 대포나 총을 무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인도주의 사상을 무기로 삼겠다. 그러니까 3.1운동이 뭐야? 비폭력주의, 평화주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은유법이죠? 또 그 위에 뭐라고 읽어야 돼? 대의의 극명. 이때는 어떻게 해석해? 큰 뜻을 드러내다 이 말이잖아요. 큰 뜻을 분명히 밝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의는 문맥상 목적격이다라는 거죠. 이해됐죠? 또 그 위에 조선의 독립국 그러면 무슨 뜻이야? 조선이 독립국이다라는 거니까 의미상 뭐예요? 주격이다. 알겠죠?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걸 가르칠 때는 이건 나중에 보자라고 했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좀 더 이론을 책에 있는 거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빠뜨리지 않고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동안 공부하면서 좀 궁금했던 친구들은 이제 이 자리에서 해결이 돼야지.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 공부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좀 벅찰 거예요. 이것저것 많은 걸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만 시험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이번 달 시험은 다음 주니까 이미 끝났고 그거는 이제 이미 공부해왔던 친구들이 치러야 될 거고 이제 내년 시험이 문제인데 내년 시험도 이제 6개월 남은 거야. 6개월이 뭐야? 그죠? 지방직이 5월이고 서울시가 6월 발표났잖아.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이제 5개월 남고 그죠? 또 국가직은 4월에 치를지 4월에 치르겠죠? 그러면은 또 4개월 남고 이제 얼마 없어요. 얼마 없을 때에는 얼마 없는 만큼 막 덤벼야죠. 그래서 1년, 2년 전에 1년 전에 하던 것과는 또 달리 몇 개월 안 남았을 때는 거기에 맞춰 또 움직여야죠. 다만 적어도 그렇게 움직이려면요. 이론을 두세 바퀴는 들었어야 돼요. 그러면 막 서둘러서 쫓아가도 감당할 수 있어요. 좀 벅차다 싶게. 원래 운동시합도 마지막은 힘을 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첫걸음 떼는 사람들은 이미 6개월 전부터 공부하던 친구들하고 페이스를 같이 맞추려고 하면 오히려 뭐예요? 힘들어요. 지쳐버려요. 그러니까 자기 페이스를 유지해야 돼. 여기 사정들이 다 다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항상 시험이 임박해서는 스님들이 또 학원에서 초점을 두는 건 이제 이번 시험의 마지막 승부를 거는 사람들. 요걸 초점을 두고 진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막 뭐 1개월, 2개월, 뭐 3개월 이렇게 된 친구들은 지금까지 6개월 이상, 1년 이상 공부한 친구들을 따라가려면 아예 그냥 자기 사생활에 많은 걸 포기하고 거기에 매여서 덤벼들면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다면
네가 목표로 하는 건 내 후년이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차근차근 밟아가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이런 평균적인 게 우리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안 먹히는 이유는 각자가 다 달라서 그래요. 습득 능력도 다르고, 또 뭐냐면 영어 실력. 우리 시험을 좌우하는 건, 기간을 좌우하는 건 영어입니다. 됐어요? 영어 실력이 바탕이 돼 있으면 기간은 정말 짧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 실력이 너무 바닥이다. 그럼 뭐야? 기간은 길어져. 그거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영어라는 과목은 야, 내가 한번 이거 오늘 밤에 끝장내겠어 하고 투부정사 내가 오늘 밤에 끝장내겠어. 이번 달에 내가 영어 문법은 한번 끝장을 내보겠어. 네가 끝장나요. 알겠어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됐어요? 그러나 다른 과목은 돼. 다른 과목. 내가 이번 달에 행정법 끝장내보겠어. 왜? 이건 딱 처음과 끝이 있으니까. 됐어요? 심지어는 한국사까지도 그게 돼요. 됐어요? 그게 국어 영어는 안 됩니다. 국어 영어는 안 됩니다.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사랑의 미로네. 그죠? 그래서 시작도 끝도 없어. 알겠어요? 자, 우리 젊은 애들은 못 알아듣는 그런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시작도 끝이 없는, 그러니까, 반드시. 예전에는 이런 농담이 먹혔거든. 근데, 이제 점점 이 학생들이 나이가 어려지니까, 왜 사랑의 미로, 저 미친놈 아니야? 이러고, 왜냐면 이제 즐기는 노래들이 다르니까. 자, 갑자기 창피하네. 자, 그래서 조선의 독립국 그러면 무슨 뜻이라고? 조선이 독립국이다. 그래서 의미상 주격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철수의 책 그러면 가장 오리지널한, 가장 본래의 의미인 어떤 의미를 쓰인 거야? 의미상 소유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 자, 혹격조사는 딴 게 아니라 뭐야? 부르는 거. 주로 독립어 뒤에 붙어서, 그죠? 독립어라는 게 뭐냐면 문장 맨 앞에 오는 거야. 그래서 철수야 할 때 야, 동포 여러분이시여 이시여, 또 이렇게 니마 하고 아, 이런 걸 혹격조사라고 하고, 주로 문장 성분으로는 독립어를, 그렇지만 이 혹격조사가 독립어에 사용된다고 해서 독립격조사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부르는 조사다 해서 혹격조사라고 부릅니다. 김구의 소원은 이것 하나밖에 없다. 자, 여기 하나밖에 할 때 밖에 밑줄 치고, 이렇게 밖에라는 말이 뒤에 없다처럼 부정어가 오면, 이거 이외에는 없다 하고 부정어가 오면 이때 밖에는 품사가 뭐라고? 조사다. 그래서 하나 뒤에 붙였죠. 그죠? 그럼 하나의 품사는 당연히 명사겠죠. 왜냐면 수관형사라면 뒤에 붙을 수가 없으니까, 관형사라면 조사가 붙을 수 없으니까 그냥 명사로, 하나라는 의미의 명사로 사용이 됐겠죠. 됐어요? 그럼 선생님, 하나가 수사로 쓸 때는 언제예요? 하나, 둘, 셋 이럴 때. 됐어요? 자, 그럼 이제 잠깐 쉬었다가 서울특별고 써보겠습니다.